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912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녹화 들어갔어요. 네. 135페이지. 4장이죠. 일망치는 법. 네, 성공은 당신 것의 13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8번째 줄이죠. 이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나갈게요. 그 다음에, 잠깐만, 눈에 또, 선크림. 죄송해요. 음, 음. 읽을게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억류되어 미국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던 재미 동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다수가 충실한 미국인이었음에도 적국 국민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인종과 피부색이 분리했습니다. 아이고, 선크림이 잠깐만요. 편집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인종과 피부색이 분리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파탄을 맞이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재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원자탄이 떨어져 수십만이 비명행사하고 그 충격의 그 여파가 일본 국민 전체의 감정을 관통한 일은 제외하더라도 말이죠. 여기까지는 국가 간의 군사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 차원에서는 어땠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일본, 일본제, 일본제는 웃음거리였습니다. 일본제는 일제라고 많이 했죠. 우리 옛날에 일제 되게 좋아했거든요. 얼마 전에 그 누가 있잖아요. 여기 옆방에 계신 분이 그 마오병을 좀 갖다 달라고 그랬었어요. 몇 주 전에 1월 달이었나? 그랬는데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선크림이 눈에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밤에 이제 전에 그 뜨거운 물을 부어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갖다 달라고 그러길래 뜨거운 물을 좀 부어서 더 가져가려고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얼마나 따끈한가 싶어서 따라서 이렇게 그 맛을 봤거든요. 마오병. 마오병. 일, 일본말 마오병. 맞아요. 마오병. 그래서 따랐는데 그래도 따뜻한 거예요. 꽤나. 근데 제가 어디 메이커인지 모르겠네. 저것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마오병이 하나, 마오병이 하나. 마오병. 우리는 오래돼가지고 마오병이라. 마오병 아니면 뭐더라? 우리는 마오병이라고 하는데 마오병이 하나 있는. 일본 말이네. 마오병. 보온병이야. 웃겨라. 보온병인가요? 보온병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그게 오후 되면은 그래도 꽤 오래 가다가 하루 지나면 식어버려요. 하루 지나면은. 근데 그분이 뭔가 그렇게 안 식은 거예요. 제 마오병, 보온병보다 안 식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거 코끼리표 아니야 그랬거든요. 근데 맞대는 거예요. 일제인 거죠, 일제. 옛날에 왜 아시죠? 우리 김미중님. 코끼리표 보온 밥솥 있잖아요. 코끼리표 밥솥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옛날에 일본 여행 가면 사가지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일제가 되게 그 일제를 엄청 좋아하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제가 웃음거리였습니다. 일본제는 싸구려 모조품, 흔해 빠진 물건을 뜻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큰 돈을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일제는, 우리는 일제했었는데, 일본제는, 우수한 제품을 보장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이제 보장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TV를 산다면,
소니가 아닌 제품에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주 이제 인기가 좋아진 거예요. 코끼리병, 마우병, 보온병. 한국말은 보온병이네요. 근데 마우병이 네, 보온병. 그래서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다시 세계에서 경제 대국으로 선두권에 있습니다. 일본식 기업 구조와 사업 방식은 전 세계 전문가들이 연구합니다. 그들은 세계 역사를 통틀어 가장 빨리 재기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공동체로서 일본 국민들은 성공했습니다. 국가로서도 성공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본에 일어났을까요? 일본의 지도자들과는 달리 일반 국민들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자인했습니다. 고통스럽다고 털어놓되 엄살을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본인들이 몹시 쓰라리지만 중대한 교훈을 얻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고통을 직면하려는 의지. 이번에는 방향을 다르게 정렬한 진실성을 가지고 쓰라린 교훈을 간직하여 재기에 활용하려는 의지가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다른 원칙을 따랐습니다. 자만심이 아니라 탁월함에 헌신했습니다. 탁월함에 헌신하는데 자꾸 자만심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다시 일어났었다라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일본이 굉장히 이렇게 조금 뚝 떨어졌다가 지금 한국이 앞서 나가다가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죠. 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국민들이 힘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자만심, 자만심, 나의 이득을 앞서고 있는 거,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들의 어떤 그 불편함, 국민들에 대한 불편함 또 생각하지 않고 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또 어쨌든 개인적으로도 자만심, 저는 어제 수업을 듣는데 웃긴 게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 좀 아는 척 좀 하지 말고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웃겨 죽겠는 거예요. 아는 척 좀 하지 말고 좀 말 좀 들어봐라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에고가 안다고. 아닌 거예요. 아, 저도 23년을 했지만 모르고 했단 말이에요. 모르고 한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뭔가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 북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야, 아직도 모르는구나. 진짜 모르는구나. 23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근본적인 원리를 알고 하는 거와 근본적인 원리를 모르고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하고 해야 되니까 하고 이런 상황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게 이제 다른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만심으로 그냥 내가 안다고 착각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놓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야, 아직도 모르고 계속 배워야 되고, 아직 한참 배워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어제 되게 많이 느꼈어요. 어제도. 그래서 자만심, 좀 아는 척 좀 하지 말고 하시는데, 기가 차가지고, 아는 척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제가 그렇다는 거죠. 제가 아는 척을 너무 많이 하고 누군가 좀 더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또 갑자기 아는 척하다 찌그러지고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근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흔들림이 없잖아요. 근데 아직도 아는 척하려다가 더 아는 척하는 센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찌그러지는 거죠. 원리를 몰라서 근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만심은 내가 알고 있다는 거, 에고가 하는 거잖아요. 자만심은 175예요. 자만심이 아니라 탁월함에, 본질에 대한 것에 헌신하는 거, 본질에 대해서 헌신하는 부분들이 이제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그 결과로 이제 일본인 하면 탁월함이나 디테일 완성을 위한 헌신이
떠오를 정도가 되었고, 이는 제품의 신뢰성을 주거나 교체 부품을 공급하는 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의 디자인을 바꾼다는 것은 그 제품의 품질을 정말로 개선하면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기존의 제품을 구식으로 만들려는 속임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그들에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바꿀 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냥 제품을 구식으로, 그냥 지나간 건 구식으로 만들고 새로운 것을 팔아서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속셈, 그 얕은 거를 알게 되죠. 우리는 나만 모르지 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내가 나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른 사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유 쟤는 이래서 그렇고 그건 다 알고 있어. 근데 정작 뭐예요? 나만 모르고 있죠. 그럼 나는 다른 사람이 볼 때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를 아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만 모를 뿐이지. 서로 그게 다 난데, 그게 다 난데. 근데 그래도 남편이 이랬잖아요. 그래도 얘가 이랬잖아요. 그래도 그랬잖아요. 거기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꾸 근원적인 사건을 찾아서 해결을 하다 보면 빨리 빠져나오죠. 어, 어쨌든, 근원적인 거를 해결을 해서 재맥락을 하는 게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재맥락을 해야 의식이 바뀌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알고만 있다고 해서 의식이 바뀌는 부분이 아닌 거죠.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강의 들었군. 좋은 강의 들었군. 하는 거와 의식 성장에는 그닥 큰 그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눈치 보고 변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진짜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도 그 원리를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을 만나서 원리를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을, 제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원리, 근본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원리를 알고 계신 분을 만났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거죠. 아직도 모르는 게 있지만 아시는 분이 있으니 계속 들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어떤 제품의 디자인을 바꿔서 겉에서만 바꾸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의 품질을 정말로 개선해서 '정말로 품질을 개선해야지 되겠다.'라고 해서 바꾸면 사람들이 알겠죠. 하지만 품질 개선이 아닌 많이 판매하기 위한 거, 사람들이 안다니까는요. 나만 내가 모른다니까는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들은 안다니까는요. 내가 나만 모를 뿐이지. 내가 이기심으로 다가선다는 거를 나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이기심으로 그들에게 다가서고 있다는 걸 나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들은 알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뭔가 이렇게 드러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고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구나. 네. 저도 공부하고 얘기하고 공부하고 얘기하고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속임수가 돼서는 안 된다. 나만 모르고 있다. 그들은 벌써 나의 의도를 알고 있다. 내가 나의 의도만 내가 못 알아차리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알 때 진정성 있게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이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인식에서 그들의 진심과 사리에 맞게 일하려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세상 누구도 그런 과거를 다시 겪고 싶지 않을 것이고, 이는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교훈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배웁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다시 겪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살죠. 여기 들어왔네. 어제 누구랑 통화하는데 아니 지금 꽤 몇 년 전부터 없어진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일했을 때 얘기를 하는데 어찌나 할머니 같은 거예요. 왜 옛날 할머니들 있잖아요.
웃겨가지고 제가 막 웃었더니 본인도 막 아니 지금 있지도 않은 사람 얘기를 옛날에 같이 이 사람하고 싸움을 했었는데 이때 힘들었고 아니 그러니까 왜 옛날 왜 할머니들을 만나면 아이고 내가 이랬었는데 이랬어요. 우리 엄마도 요새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돼가지고 안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과거의 사건을 찾아서 이럴 때 이래서 이랬습니다라는 의도라 과거의 그 사건에서 지나갔던 과거의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경험했던 거. 그때 내가 느꼈던 게 이건데요. 이거를 찾아야 되나요? 이게 아니라 이래 갖고요. 그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쩌고 막 하는데 갑자기 할머니들이 왜 옛날에 내가 이래 가지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아니 갑자기 할머니 같아 왜 그래요? 하면서 내가 없는 사람 얘기하고 과거를 막 찾고 인제 좀 잠깐 인제 수업을 좀 쉬다가 다시 인제 교육을 듣는 거예요. 그래도 해맑게 전화가 와요. 연락을 해요. 그래서 "계속 연락을 해라. 연락을 하세요." 걸리는 거 있으면 계속 연락을 하라 그랬거든요. 해맑게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에보다 되게 밝아졌어요, 에너지는. 좀 뭔가 일이 되려는가. 근데 할머니 같더라니까 과거 거. 과거의 얘기를 하면서 "과거의 경험을 하기 싫어요,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도 과거의 경험을 하기 싫죠. 과거의 경험을 하기 싫은데 과거 거를 해결을 안 하면 과거의 경험을 계속 한다. 이건 원리다. 과거의 그 사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경험하는 거죠.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에서 내가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꾸 인제 내 마음에 있는 거를 상황을 설명하고 나한테 이래가 막 이런 어제도 쪼끔 달라지시는 것 같은데 상황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상황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막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했는데도 인제 한 2년 정도 되시니까 인제 좀 알겠 좀 쪼금 뭔가는 인제 상황이 아닌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은 상황을 밖으로 외부로 벌써 이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내 감정 '내가 화가 났거든.' 이런 거는 뭐예요? 벌써 표출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느낌과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느꼈던 감정을 그때 거를 찾아서 질문하고 발표하는 거는 재맥락하는 거. 그래야 무의식에서 바뀌어야 의식이 바뀐다는 거죠. 에너지가 전환이 되는 거야. 에너지가 바뀌는 거. 무의식에서 전환이 되어야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무의식, 느낌, 느낌과 느낌 사건, 과거의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와 그냥 겪고 싶지 않아서 "싫어, 싫어, 싫어." 하면은 뭐요? 다시 겪게 되는 거죠. 싫어하면 다시 그 경험을 겪게 되는 거고요. 과거의 경험을 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하는 거는 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그 느낌 찾아서 발표해서 에너지를 촥 있잖아요. 없애버려야 돼요. 촥 왜 우리는 의식이라서. 우리는 본체가 의식이란 말이에요. 본체가 에너지잖아요. 느낌도 에너지죠. 과거에 경험했었던 것들 에너지인 거예요. 에너지. 여기서 뭉집되었던 거를 다 풀어 헤쳐야지 돼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쵸? 계속 걸려 넘어지고 체면에 걸려 가지고 자꾸 걸려 넘어져요. 체면에 걸려 버려요. 체면에 먼저 이미 걸려 가지고 체면에 빠져서 그 체면에 걸렸던 거에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미 엄마 아빠한테 그 체면에 걸려 버렸다니깐요. 체면에 걸린 거에서 벗어나지 않고 세상을 보고 그게 맞는 건 줄 착각하고 있어요. 자꾸 걸려요 저도. 체면에 중간중간에 걸려요. 체면에 걸렸다 빠져나왔다 또 걸렸다 또 빠져나왔다 또 걸렸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미 무의식 안에 어릴 때 3살 이전에 체면에 걸려 있다. 이미 걸려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거죠. 빠져나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의식 아카데미 수업이죠. 거기서 정확하게 빠져나오신 분은 선생님이고 그 3살 이전의 프로그래밍에서 체면이 먼저 이미 걸린 거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빠져나오신 분한테 물어봐야 빠져나와지죠? 그래 놓고 그게 빠져나오지도 않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자꾸 자부시면서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러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죠. 제가 그렇죠.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 일본은 매우 놀라운 성공 사례입니다. 그때 일본이 이제 좋아졌나 봐요. 그래서 일본은 과거에서 회복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파워가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파워가 큰 나라가 되었었죠. 과거에요. 이전에 일본은 포스를 통해 세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애썼습니다. 포스가 실패하는 것은 포스는 포스가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의 결과를 보면 포스를 썼느냐 파워를 썼느냐를 알 수 있죠. 근데 중간에 지금 결과를 보면 내가 포스였구나. 내가 200 이하의 포스는 200 이하의 에너지예요. 파워는 내면의 힘을 끌어서 쓸 수 있는 본체의 힘을 끌어 쓸 수 있는 게 200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내면의 힘이 아니라 나의 이 재능과 내 이 몸이라는 거 뭔가 마음에서 쓰는 거예요. 그게 포스 안간힘을 쓰죠. 그러다 보니까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계를 갖고 있는 거. 그래서 한계를 갖고 있는 포스를 쓰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나는 모릅니다. 그렇죠. 나도 모릅니다. 라고 해야 돼요.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걸 계속 배워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아는 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또 전에 뿌린 복 때문에 좀 뭔가 했던 거로 자꾸 아는 척한다는 거죠. 체면에 걸려 있으면서. 아는 척 했더라고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가 계속 나와줘야 돼요. 저는 모릅니다. 그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포스를 통해서 세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그래서 포스는 파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상황을 보면 내 주머니 통장에 돈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그쵸? 내 통장에 남아있는 걸 보면 내가 파워를 썼는지 포스를 썼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의 성공을 보면 성공이란 기준이 내가 일찍 일어났어. 그것도 성공이긴 하지만 거기에 진짜 감사하면서 진짜 하나하나에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는 건지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건지도 봐야 될 것이고 근데 내가 지금 원하는 성공과 돈 이게 진짜 만족스럽게 풍요롭게 만족스럽다는 게 있을까요? 에고가? 에고는 만족스러움은 없는 것 같아요. 에고는 만족스러움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에고라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 또 추구하고 또 추구하고 계속 추구를 하죠. 그래서 진짜 내면에서의 기쁨으로 갔을 때 내면으로 진짜 가야 되잖아요. 그게 파워로 이제 가는 거고 내면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모릅니다 해야 돼요. 성공, 돈, 지금 만족스럽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저는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배우겠습니다. 진짜 겸손함으로 이렇게 가야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력은 포스에 해당합니다. 군사력,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힘으로 하는 건 군사력이다.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 일본은 오히려 약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일본 국민들은 가공할 적수였습니다. 정글에서 백병전 중인 일본 전사는 제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들 개개인의 헌신에는 경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경의를 표하는데 헌신하는 그런 모습에 일본 전체는 그 국민의 군사력에 포스를 쓰는 거에는 상대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기미카제 특공대가 비행기체로 곧바로 전함에 날아들어 전함을 폭파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들의 생명을 희생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을 두렵게 했습니다. 완전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카미카제 특공대 완전 폭탄을 정착을 해가지고 비행을 해가지고 그냥 완전 적군한테 막 들어가서 완전 자살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엄청나죠. 이거 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거를 각오하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런 특공대 자체가. 네. 죽어도 좋다 이거야 그냥. 나라를 위해서는 그냥 내 한 몸 바쳐서 완전 그럴 수 있는 그런 각오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카미카제가 일종의 광신도인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카미카제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원칙에 헌신한 데서 나왔습니다. 원칙에 헌신했다. 신과 황제의 영광을 위해 몸 바친다는 원칙. 신과 황제를 위해 나의 몸을 영광을 바친다는 원칙을 가지고 모든 것들, 카미카제 조종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는 거예요. 신의 모든 것을 내 자신을 바치겠다. 신이 주시는 한 대로 하겠다. 내 몸을 그냥 바치겠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살리는 거죠. 뭘 바쳐요, 신에게. 어머, 내가 잘못되면 안 돼. 나만 해야지. 내 그룹만 잘 돼야지. 뭐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그룹만 잘 돼야지 하고 막 이러니까 많이 주신대요.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빠져들어가죠. 체면에 빠져들어가.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라졌다가 잠깐 나타난 순간에도 버렸잖아! 그러고 이렇게 에고가 어린아이에서 계속 어린아이 짓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것만, 내 것만, 내 것만 하고 있으니까 요만큼만 갖는 거죠. 모든 게 다 있다라는 거를 알아가는 거. 알고 공부하면서 깨달아가는 거. 그냥 모든 게 다 있구나. 신이 주신 것들이 모든 게 다 있는데. 어제 외우질 못했어요. 마태복음 얘기하셨나요? 어제? 그 마태복음의 그 글귀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진짜 와닿았는데 제가 뭐 외우질 못했습니다. 하물며 뭐 미생물들도 다 살아남을 수 있는데, 예? 그쵸? 우리들의 영혼까지도 다 먹고 살 수 있는 게 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성경의 구절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뜻은 알겠는데. 뜻은 알겠는 거예요. 그쵸? 모든 게 다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알아가는 시간이 진짜 모든 게 다 있고 여유롭게 진짜 내 한 몸을 이 에고를 바쳐서 이게 내 한 몸을 바쳐서 심게 이게 내가 죽어서 없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에고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에고가 몸과 나라는 마음에서의 그 에고가 사라질 수 있게 해서 내 몸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의식이라면 야 이거는 진짜 이런 의식으로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카미카제의 특공대 같은 의식. 내 몸과 마음이 아니라 진짜 그들을 위한 마음. 그쵸. 그들을 위한 마음. 그들이 뭐예요? 내 원래 본체에 대한 그 마음의 헌신적인 게 나온다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고요. 안 될 일이 없고요. 결과가 그냥 그대로 드러날 것 같아요. 그쵸? 몸과 마음, 에고가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에고가 사라지는 걸 엄청 두려워하죠. 왜? 에고는 감정적인 거. 얘는 사라지면 자기가 사라진다고 이렇게 내려놓으면 사라진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에고는 사라져야 됩니다. 네, 참나가 드러나야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6시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몸과 마음, 내 거라는 거, 내가 안다라는 걸 다 내려놓고, 아이고,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네, 내가 더 발전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 뵐게요. 네, 음소거 해제시켜